잘못이 없다고 했잖아. 난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. 상처까지 안아준다 했잖아. 거짓말 거짓말.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. 파란만장 오늘의 주제는 거짓말입니다. 이 네. 거짓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마음, 또 나의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거짓말 안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. 아유, 그럼요. 해보셨죠? 예, 그럼요. 근데 참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말이긴 한데 예.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잖아요. 네. 그죠? 자, 오늘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먼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한 저는 5년간 만난 여자친구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. 하지만 평생 갈 줄 알았던 친한 친구와 여자친구가 저 몰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며 저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저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기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 결국 회사도 그만둔 채 집거 생활을 하게 됐고 정신을 차렸을 땐 어느새 10년 넘게 거의 집 밖을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있었습니다. 이제는 더 이상 방 안에 숨기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.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?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에서 온 43살 김재주라고 합니다. 예. 연인과 친구의 배신, 거짓말, 여기에 대한 쇼크, 충격 때문에 10년간 운동 생활을 했다 이러셨어요. 예. 사귀던 여자 친구분이 있었어요. 근데 한 5년 정도 사귀었는데, 이제 부모 서로 알고 결혼을 이제 생각하고, 너무 이제 저 앞에는 이제 찬란한 미래만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그게 좀 안 됐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저는 항상 친구들에게 말했던 게 있어요. 소중하게 네. 생각하는 게, 야, 인생 뭐 있냐? 네. 사랑하는 여자친구 한 명 생기고, 진짜 의형제 같은 친구 한 명 생기고, 그리고 뭐 작지만 평범하게 다닐 수 있는 평생 직장 하나 있으면은 그게 진짜 인생에 성공한 게 아니냐라고 말버릇처럼 이렇게 떠들고 다녔던 사람인데요. 네. 그 의형제 같은 친구가 어느 순간에 저와 이게 결혼을 약속한 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. 그로 인해서 제가 좀 충격을 받고. 그랬겠네요. 네. 그러면 그 황당하고 화가 난 심정으로 그 둘에게 물었을 텐데, 너희 이게 사실이냐? 확인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? 그럼 그때 뭐라 그럽니까? 그 두 사람. 얼마나 용기가 없으면은 그런 것도 못했어요? 못하고, 아이고.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사건이 터졌냐면은, 네네.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, 네. 전화가 오는 거예요. 그 친한 친구에게 네. 전화가 와서, 요즘 뭐해? 나와서 술이나 먹자. 어.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나. 딱 말을 하는 순간, 이거는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. 그 얘기가 욱해서, 네. 나 알아. 너 둘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 만나는 아니까 더 이상 나를 이렇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?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라고 말하니까 바로 전화를 끊더라고요. 네, 그 이후는 둘 다
연락은 연락을 없었습니다. 끊었어요? 예, 둘이서? 그냥 그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 좀 세상 사람들의 눈이 이렇게 마지못했던 이 친구와 가장 소중했던 연인이 나의 뒤통수를 칠 정도면은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그때부터 뭔가 좀 마음의 벽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일 때문에 회사를 퇴사했어요? 그러니까 첫 직장이었는데요. 네. 네. 그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는 머릿속에 계속 그 장면만 떠오르는 거예요. 계속. 회사에서도 뭐 업무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계속 머릿속에서는 네. 그쪽이 맴도니까 너 임마 뭐 하는 거야? 집중 안 해? 이런 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회사 생활도 재미없어지고 한 7개월 정도 만에 퇴사를 했습니다. 그러면 그렇게 퇴사하고 나서 집에서 방에서 생활하는 은둔형 스스로 외톨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? 1, 2개월 정도 좀 마음 추스리는 기간을 좀 갖자라고 해서 집안에 그때 당시에 사람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네. 전화번호 자체도 바꾸고 다 이렇게 사람들과 아예 소통을 안 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랑도 이제 소통을 안 하게 되고 방문을 잠고 아. 거의 그냥 이 세월이 한두 달로 끝난 게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연을 읽어보니까 한 10년 가까이 일했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10년. 아니 그러면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걱정했을 텐데요.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? 그렇진 않죠? 예, 아니요 한 번도 밖에 안 나갔고요. 아유, 그때 당시에는 그래요? 방 안에 있는 생활은 계속 12년간 해왔습니다. 아니 정말 철저하게 은둔형 외톨이의 생활을 스스로 해버린 건데 김승현 씨 이 상황이 이해가 갑니까? 아,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. 아, 저도 집에서 그렇게 운동 생활 한 적이 있었었고, 아. 예, 그 대인기피증이 생겨갖고 우울증하고 네. 저 연예계 생활하다 보면은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. 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이 알려지다 보니까 네. 이게 밖에 나가서 뭐 아주 사소한 것도 다 시선이 집중되고 그렇죠. 뒤에 가서 꼭 안 들리게 얘기하면 다행인데 그래요? 꼭 들리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듣기가 싫어서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고 아. 그런 아이고. 일들이 있었었거든요. 근데 네. 처음에는 그래도 쾌활한 성격이었던 사람이 10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다. 그 10년 동안 누군가가 막 그립고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안 들었던가요? 이상하게 저는 외롭지도 않았고 이 생활이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. 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는 게임을 하면은 그 당시만큼은 생각을 안 하게 돼서 게임 같은 걸 계속 빠지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가상 현실 세계에 들어가 있었던 거네요. 예, 맞습니다. 도피처가 된 거예요, 거기가. 정확합니다. 네. 채팅을 하면서 네. 이게 소통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이 아. 친구들이야말로 진짜 친구들일 것이라고 계속 스스로 막 온라인에서 예, 만난 친구들이. 거기서 형 동생 하는 분들이 예. 오늘 사냥 가자 이러면은 그래 나에게는 이 친구들이 있었지라고 계속 거짓된 소통을 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부모님이 막 문 열어라, 너 나와라, 밥 먹어라, 너 왜 그러니, 뭐 이렇게 막 부모님이 걱정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? 초반에는 많이 그러셨는데 네. 제가 너무 좀 신경질적으로 많이 대하고 네. 그 은둔형 외톨이이신 분들은 좀 많이 알겠지만 그냥 방문 여는 것 자체도 너무 싫어서 그냥 어머니가 이게 뭐 하나 이렇게 슬쩍 열어보실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 나가라고 이런 식으로 좀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네요. 새벽에 일어났는데 네.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예요. 어. 근데 아직 그 밖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. 네. 근데 저는 죽을 것 같고 어떡해. 방 안에 있는 그 뭐 콜라 페트병 이런 걸 어머, 이용해서 어머.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마주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. 아무도. 제가 좀 궁금한 거는요, 그런 게 있어요, 사실은. 그러니까 그때 정말 그런 충격을 딱 받았다고 할지라도, 뭐 6개월, 1년 지나면, 그거로부터의 이유가 됐던 은둔은 끝났을 것이고, 그 다음에 은둔은 다른 이유로 이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. 저의 나태함과 게으름 이런 거를 도피하기 위해서 계속 그
그 사람들의 얘기를 써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했었어요. 예. 아니 근데 너무나 아까워요. 빛나는 30대가 사라진 거잖아요. 그런 그죠? 말이에요. 30대 세월을 고스란히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신 건데 그 10년의 은둔 생활을 마감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준 누군가가 있습니까? 아, 그 누군가가 이 자리에도 계시네요. 이 자리에? 예, 누구요? 여기 김미경 누나가 아, 그래요? 또 저요? 있으셨고, 예, 제가 또 한참 지금 정신을 좀 차리고 네.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느꼈을 때 그 강연을 많이 봤거든요. 누나 얘기 희망을 들었구나. 많이 받고 예. 그런 거 있었잖아요. 제가 모자르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일깨워 주신 것 같아요. 제자리 걸음도 너에게 근육이 될 수 있다는 말도 하셨고. 그런 강연 같은 걸 많이 듣고 나니까 직접 이제 가서 찾아보고 싶더라고요. 그런 강연장을. 아, 그래서 네. 이제 밖으로 이제 조금씩 가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는 아. 저에게 이제 부족한 게 많다는 걸 느꼈지요. 뭔가 인생이 좀 이렇게 파이팅 있게 뭔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받은 사람은 재주 씨가 돼버렸어요. 10년 동안을 30대를 다 이렇게 지냈으니까 그 억울하다. 아니면 후회된다. 아, 내가 왜 그랬을까? 뭐 이런 생각은 그 10년간의 은둔 생활 중 했던 날은 있었어요? 정말 이 10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간이었습니다. 그냥 그리고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될 시간에 가장 미련하게 10년을 써버린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요. 거의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 네. 또 이렇게 강연 같은 거 들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고 나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노력을 생각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아.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건 뭘까부터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좀 머리가 좀 아파오기 시작하고 아, 그때가 좀 뭔가 좀 아래서 좀 깨어나고 깨어나는 다시.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스스로 어떤 변화에 노력을 했습니까? 저 자신부터 좀 변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다이어트였어요. 아. 그래서 25kg 정도 뺐고 아, 또 피부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질환이 있더라고요.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부과 치료도 하게 됐고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스피치 학원에도 한 1년 등록해서 지금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지금 예. 생긴 것 같아요. 그럼 적극적으로 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네요.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네. 했는데 어떻게 비춰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엄마가 좋아했죠? 밥 먹으러 어머니는 나와서? 엄청 좋아하셨어요. 오랜만에 밥 같이 드셨겠네요. 부모님이. 네, 이제 한 식탁에 모여서 밥을 먹었을 때 그냥 고요했던 것 같아요. 그 첫 식사는 정적이 좀 흘렀고 조용하게 그냥 먹고 아마 어머니는 많이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겠네요, 진짜. 어쨌든 세상 밖으로 나왔잖아요.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세상 밖의 소식도 궁금한 건데 그 여자 그리고 그 여자와 같이 사귀었었던 그 지금은 친구도 친구. 아니겠지만 그 당시 친구 소식이 궁금하지 않았습니까?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. 아 그래요? 예, 왜냐면 이제 저는 저의 삶을 살고 싶은 게 마음이 커졌기 때문에 예.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거기에 대한 미련과 후회 네. 이런 걸로 쌓여 있었던 것 때문에 네. 오히려 더 못 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예, 네. 그런 거 좀 깨버리고 이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나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전 궁금하지도 않고 저는 그 김재수 씨한테 굉장히 좀 저기 칭찬이라고는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 거기에 익숙해지면 사실 나오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거든요. 네. 근데 그 용기 나올 수 있던 용기를 내신 맞아요. 게 어떻게 보면 네. 굉장히 큰 게 아니었나라는 네.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굉장히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너무 이기적이었다라는 말도 좀 하고는 싶어요. 아픈 건 이해하나 부모님 아픈 거, 가족들 아픈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좀 그런 죄송하지만 따끔한 말을 좀 드리고 싶어서. 그러면 과거랑은 좀 다르지만 또 다른 어떤 살아갈 수 있는 자존감, 자신감 이런 게 좀 생기셨겠어요, 지금. 그 예전만큼의 그 씩씩하고 활발하고 이 정도는 못하지만 네. 간혹 아까처럼 살짝살짝 이렇게
웃기려고 하거나 이런 네. 부분은 아직 예전에 그런 모습을 되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. 네. 앞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맛도 있을 거예요. 거기서 또 행복감을 느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. 저는 지금 40대입니다. 40대 1, 2년은 사실 별 시간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학생이신 분도 있고 이제 20대인 분들도 계실 테지만 거기에서 1, 2년은 정말 삶이 바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. 그 시간을 저처럼 이렇게 허망하게 쓰지 마시고 용기가 좀 난다 싶으시면은 안 해보셨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그런 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